네, 오늘은 마스크 RCNN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첫 발표네요. 네. 우선은 이제 유명한 논문이라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출발점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인 패스트 RCNN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가 있을 것 같은 것을 검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이제 물체의 위치랑 그 물체의 클래스를 판별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런 걸 판별을 했는데, 이제 패스트 RCNN으로 넘어와서는 이 모든 픽셀을 이제 바운딩 박스로 간주하고 이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이거 그러니까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학습을 해서 바운딩 박스를 뽑아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뒤에 패스트 RCNN을 수행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발표 때 진행했던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대표적인 베이스라인인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또 이제 설명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CNN인데 마지막을 이제 풀리 컨볼루션 1x1 컨볼루션 등의 어떤 풀리 컨볼루션으로 바꿔서 이제 아웃풋이 어떤 픽스트 사이즈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이제 어떤 히트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이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야인데요. 이제 물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픽셀별로 라벨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둘 중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좀 더 가까운데, 오브젝트 디텍션뿐만 아니라 이제 각 객체별로 세그멘테이션까지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CC 2017 때 이제 카이밍어 저자의 튜토리얼에서 가져온 슬라이드인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어떤 유명한 DB들에 이제 아무래도 아직 많이 안 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바운딩 박스 그 물체 위치를 찾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어떤 클래스인지를 판별합니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모든 전체 픽셀에 대해서 분류를 합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이제 이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바운딩 박스랑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각각의 인스턴스 객체들을 분류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객체들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알고리즘 특성상. 근데 이제 세그멘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되는 것만 합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바운딩 박스가 있으면 그 안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RCNN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 FCN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 패스트 RCNN이 검출해준 바운딩 박스에서 그냥 FCN 돌리자라는 게 일단은 당연한 의식의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자도 마스크 RCN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FCN을 이제 패스트 RCNN ROI에 그냥 돌린 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DB들을 좀 살펴보자면 코코 DB, 그다음 시티스케이프 DB 등이 있는데 시티스케이프 DB도 이제 인스턴스 단위로 라벨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리더보드를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들이 성능이 좋았나를 보면 이제 이거는 2017년 11월에 결과가 나온 그런 챌린지인데 마스칼 CNN이 여기 보시면 이제 3위죠. 근데 이 1위, 2위 알고리즘도 보시면 마스칼 CNN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만든 알고리즘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티스케이프 리더보드를 보셔도 마스칼 CNN이 이제 어느 정도 큰 차이로
성능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냐, 결국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읽고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것 같이 큰 틀은 Fast RCNN의 ROI에 FCN을 돌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Fast RCNN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Fast RCNN이 이제 이 정도까지 어떤 CNN 통과시킨 다음에 클래스를 분류하는 브랜치랑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하는 브랜치로 나눠지잖아요. 이걸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예측하는 브랜치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FCN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FCN이 어떤 알고리즘이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픽셀 레벨로 분류를 합니다. 모든 픽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픽셀에 대해서 소프트맥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자전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고 어떤 멀티노미얼 분포를 따르겠죠. 그리고 멀티 인스턴스가 이 하나의 이제 그림을 보면 여러 개의 객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Fast RCNN에서는 어떤 객체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미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게도 분류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 픽셀이 어떤 클래스일지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마스크만 잘 따면 되겠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냥 바이너리가 되고 소프트맥스 대신 시그모이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바운딩 박스를 찾을 때 이미 인스턴스 단위로 진행을 해줍니다. Fast RCNN 알고리즘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멀티 인스턴스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너리 마스킹을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세 개의 로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바운딩 박스 로스, 마스크 로스를 합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이제 여러 클래스의 마스크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요거라고 치면 말, 그다음 사람 등, 뭐 자동차 등등의 마스크가 있겠지만 이 바운딩 박스에는 사실은 말만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니까. 학습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말이 세 번째 클래스다 치면은 얘들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어도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얘만 가지고 얘만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답인 클래스만 로스에 반영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은 학습 과정에서 학습이 안 되겠죠.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는. 그럼 결국에는 이 마스크 브랜치라는 그 학습을 하는 게 결국에 뭐냐라는 거는 그게 어떤 클래스인지 상관없이 그냥 물체겠죠. 물체의 마스킹을 따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얘는. 어떤 인풋으로 ROI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여기서 하니까 어떤 멀티태스크 로스를 여기 중간에 네트워크에서 쉐어를 하겠죠. 웨이트를. 학습이 다 됐고, 그럼 테스트할 때는 얘는 마스크만 따잖아요. 그럼 이제 이 ROI에 대해서 정답을 아직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 마스크도 예측하고 자동차 마스크도 예측하고 뭐 말 마스크도 예측하겠지만 분류를 못하죠. 얘는. 그럼 분류를 얘가 해주니까 얘가 말이다 라고 분류를 했을 때는 이 말 마스크를 이 마스크에 어떻게 보면 예측 마스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그냥 소프트맥스 기반의 어떤 FCN을 썼을 때보다 시그모이드를 했을 때 이제 성능이 좀 꽤 많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럼 그 마스크 브랜치는 어떻게 짜여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제주님의 캡슐넷 설명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퀴베리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풋이 바뀌면 아웃풋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컨볼루션을 쓰면은 어느 정도 트랜슬레이션에 이제 이퀴베리언트하게 위치가 바뀌면은 그 위치에 바뀌어서 어떤 피처맵이 나오니까요. 그게 되는데, 그럼 당연하게 프리 컨볼루셔널로 구성을 하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트 하겠죠. 근데 어떤 풀리 커넥티드나 풀링을 쓰게 되면 이게 깨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퀴베리언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거는 앞부분,
fast RCNN 부분은 fully convolutional이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fast RCN 논문을 다시 읽어봤는데 fast RCN이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모듈 RPN이 fully convolutional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마스크 브랜치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FCN이잖아요. fully convolutional 이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퀄베리언트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마스크 브랜치고 이 부분이 마스크 브랜치인데 fully convolutional로 되어 있고 7x7에서 14x14로 해상도가 증가한 부분이랑 14x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 부분은 디컨볼루션을 썼고 다음 3x3 컨볼루션이랑 뭐 1x1 컨볼루션 등을 써서 최종 마스크 여기 보시면은 이제 14x14 80인데 이 80이 코코의 80개의 클래스 80개의 클래스별 마스크를 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정답 마스크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풀리 컨볼루셔널을 안 쓰고 그냥 풀리 커넥티드가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를 썼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성능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AP 50, 75 이거는 이제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의 크기인데 이게 75% 이상인 것의 에버리지 프레시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ROI 얼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뭔지 생각을 다시 원래 이 부분이 ROI 풀링이었어요. Fast RCN에서는 ROI 풀링을 왜 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운드박스 리그레션의 클래시피케이션은 풀리 컨볼루셔널이 아니라 여기는 풀리 커넥티드 에리어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고정 사이즈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7x7 같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ROI를 고정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그런 풀링이 ROI 풀링이 됩니다. 근데 이제 ROI 얼라인이라는 건 똑같이 각 ROI를 풀드 피처로 만드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피처가 7x7 디컨볼루션을 하긴 하지만 7x7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좀 작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거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피처가 풀드 피처가 그래서 좀 더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면 그 CN을 통해 통과된 피처 맵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도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ROI 풀링부터 보면 ROI 풀링이 부정하겠죠. 그럼 ROI 풀링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피처 맵이 있고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실수 값으로 픽셀 좌표를 예측을 합니다. 왜 안 나오지? 네,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원래는 7x7로 풀링을 하는데 간단하게 2x2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실수 픽셀로 ROI를 예측을 했을 때 ROI 풀링에서는 이걸 그냥 반올림을 했어요. 반올림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2x2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중앙을 잘라야 되는데 중앙을 못 자르죠. 실수 픽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냥 정수로 자릅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서 맥스 풀링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요. 그 원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약간 얼라인이 되지 않은 풀링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ROI 얼라인에서는 이걸 최대한 정확하게 가져가 보자 이 값을 피처 맵 상에서 이 픽셀 값을 그대로 가져가 보자라는 거고 정확하게 4등분을 합니다. 다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4등분을 하는데 이걸 이제 서브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서브셀의 값을 할당을 할 때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요. 이제 바이너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냥 딱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파란색 픽셀이 요 픽셀이겠죠. 원래는 다음 검은색 픽셀은 요 픽셀이겠죠. 그래서 검은색 픽셀은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비중이 적을 것이고 파란색 픽셀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을 것이고 그래서 웨이티드 썸을 합니다. 4개에 대해서 그 값을 요 하나의 서브셀의 값으로 대입을 하고 그럼 그런 애들이 16개가 생길 것이고 16개의 4개, 4개, 4개 단위로 맥스 풀링을 해서 하는 게 ROI 얼라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ROI 얼라인이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고 바이너리 마스크를 예측을 하죠. 그 다음에 원래 ROI에 다시 업스케일링을 해서 집어넣으면 원래 이미지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이슈가 있는데 ROI를 할 때 제로 패딩을 해줍니다. 네. 제로 패딩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게 학습 과정에서 서로 오버랩이 될 수 있으니까 학습 과정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ROI에 이제 제로 패딩을 해주면 이 옆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옆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제로로 패딩이 되겠죠. 좀 뭉개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 마스크로 인식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인스턴스별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라벨링이 DB에 이제 인스턴트 레벨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ROI 온라인의 성능을 봤을 때 ROI 풀링에 비해서 4% 정도 올라갔고 여기서도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 향상이 많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구조인데 사실 마스크 RCN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자 본인은 이제 메타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자기들 논문이잖아요. 레즈넷이랑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이 카이밍어가 속해 있는 페이스북 AI 리서치 다 논문인데 그걸 백본, 그러니까 패스트 RCN의 네트워크로 사용을 한 거죠. 사용을 했고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랑 레즈넷을 쓴 패스트 RCN 네트워크 위에다가 마스크 브랜치 그냥 얹어서 예측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4by 14랑 28by 28로 이렇게 예측을 했고 제가 한번 그래서 네트워크를 열어봤는데 패스트 RCN 같은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즈 5 피처에서 레즈 5 피처가 7x7 2048 채널.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리 컨버레이셔널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마스크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 14by 14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뽑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뽑았다고 논문에서 말을 안 해가지고 근데 이 네트워크 특성상 여러 스케일에서 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데서 뽑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본 아키텍처에 따라서 성능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도 이제 요거를 레즈넷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레즈 넥스트라는 네트워크도 있었죠. 이거까지 설명하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다양하게 썼을 때 뭐 깊은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도 이제 12.8 2017에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더 최신 네트워크니까 성능이 더 좋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크 RC는 결과인데요. 대충 요약을 해보면 결국 별건 없고 그냥 패스트 RCN은 위에 바이너리 마스크 예측하는 거 넣고 그 네트워크는 풀리 컨볼루셔널이고 ROI 풀링 대신 ROI 온라인을 썼다. 이게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레벨로 각각 세그멘트를 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바운딩 박스와 더불어 각 클래스가 뭔지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는 넣지 않았는데 단점으로는 바운딩 박스에서 바운딩 박스 안에서만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운딩 박스가 예측이 안 되면 세그멘테이션도 안 되는 그런 게 좀 단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과의 비교인데 기존에 가장 좋았던 알고리즘이 이제 요 26번 레퍼런스로 달려있는 요 논문이었는데 이거를 월등하게 뛰어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디텍션 성능에 대한 비교인데 디텍션 성능이 왜 더 좋아졌냐라고 이제 보시면 ROI 온라인을 썼더니 1.1 올라갔다. 여기 보시면 그냥 여기 패스트 RCNN인데 이걸 ROI 온라인만 추가했을 때죠. 1.2% 좋아졌고 멀티태스크 러닝 그러니까 패스트 RCNN ROI 온라인이랑 마스크 RCNN 차이는 뭐냐면 마스크 브랜치가 있어가지고
그 마스크를 예측을 할 때 중간에 멀티태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웨이트를 쉐어를 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0.9%가 상승을 하고 레즈 넥스트를 썼을 때 좀 더 상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그러면은 기존의 페스트 RCN에서 마스크 브런치만 그냥 얹어가지고 마스크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의 휴먼의 키포인트까지 같이 또 하나의 브런치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추가를 했고, 실제로 해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잘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뭐, 네, DB만 넉넉하게 있다면은 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확장으로 그냥 실험을 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것 같고, 이 포인트들이랑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픽셀 값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키포인트까지 해서 이게 이제 포인트 디텍션 알고리즘인데 오픈 포즈 등의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좀 더 성능이 좋았다. 아무래도 멀티태스크로 이제 바운딩 박스도 찾고 이제 좀 더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ROI 얼라인의 역할이 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 역할을